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8회 2부 시작합니다. 와! 그래요. 18에 또 2는 뭐예요? 18-2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일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르면 털리고 알면 아끼는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효딜 김효환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효환 씨의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아파트에서 살아남기가? 예, 그 건설사의 그 부당한 광고에 그 대응해가지고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투쟁을 하고 입주 후에 각종 관리비라든가 새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있는 거기에 올해의 책으로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국감장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아파트 비리를 알게 된 뒤 전 재산을 털어 소송에 나섰다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 비리, 난방 비리에서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연예계를 떠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조국을 떠날 생각하고 아파트 비리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 저 김부선 씨,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 또 성동구청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유착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유착이 없다고 봅니까? 성동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당한 유착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마는 그건 경찰 수사가 심증만 있지요. 네, 수사. 정치권을 향해서도 한마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바쁘신 거 알지만요. 저희들이 그냥 시민들이 각자 저는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번 좀 40년 동안 쾌쾌 묵은 관피한데요. 여야가 어디 있고 이게 사상과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집권당에서 6월에 민생 하시겠다고 반바지 입고 한번 하셔서 싹쓸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4대 악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셨는데 의식주 생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주거 생활을 5대 악으로 해서 정말 발빠르게 입법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생활을 아주 어릴 때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졸지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20대에. 그래서 그 여배우가 미혼모가 된다는 거는 참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제 딸아이 훌륭하게 잘 키웠고 장학생으로 대학까지 마치고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당연히 없는 문제이긴 한데 감으로 볼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쪽이 있을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안 그런 쪽이 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감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반. 반반. 근데 이 주택법 관련 규정이 그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다 이해하고 동대표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게 맞아 하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로 관리소장인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관리소장이
좀 애매하신 분이 앉아 있으면은 상당히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동대표들은 모르고 관리소장님은 소위 말하는 선수가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많이 이상해지는데 전 처음부터 그렇게 50%나 되는 아파트가 이상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5대5 아니고 멀쩡한 데를 손에 꼽을 정도 아닌가요?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런 아파트를 몇 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사례 조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관리소장 이상하고 주민 대표 이상하고 안 그런 데가 사실 드물어요 그게. 그 효틀님은 여기 저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껏 떠들어도 되는데 너무 그렇지만 법적으로 폼 잡고 있느라 지금 좀 힘듭니다. 몸을 사려.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주지는 그렇지 못해요.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저기 뭐 어디 이런데 서 같은 데서 연락 오면 우리 전화 안 받아요. 고맙습니다. 회사로 자주 전화 옵니다. 그래요. 감사실 이런 데로 전화 옵니다. 그 수법들을 좀 알고 싶어요. 관리비 빼먹는 수법이라고 그럴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관리 비용이 증가하려면은 그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줄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예. 우리가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고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비싸게 주고 뭐 이러면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MB 정부랑 똑같네 그걸. 세금 깎아주고 공사비 많이 내고. 그렇지. 뭐 자재라든지 뭐 인력을 속인다든지 입찰 담합 뭐 이런 게 되겠지. 입찰 뭐 공사 금액 쪼개기 원래 200만 원 이상이면은 다 뭐 의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짜리를 190만 원짜리 5개로 쪼개가지고 5일에 나눠서 하면 그건 190만 원짜리 5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반 주민들이 다 뒤져보고 이게 뭐야 해명해봐 뭐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적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같은 공사 사실상 내용상 같은 공사인데 한 몇 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공사를 해버리면 그렇지. 같은 실제로는 같은 공사인데 그래서 뭐 돈을 2번 받는데 실제 공사 내용만 보면 한 번 공사한 걸로 2번 받아 챙기고 남는 돈은 이제 뒷돈으로 이제 챙기는 거고.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공사 비용이라는 거는 아파트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고용하는 거니까 뭐 옥상에 우레탄 방수 공사 했다 그러면 뭐 한 줄 알지 누가 올라가서 확인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도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과대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 급부에서 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제 적게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알아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알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들도 있겠죠. 아니 내가 놀란 거는 단지 내 나무 지름을 속여 먹는다는 건 이건 뭐예요? 난 의외네 이거는. 제가 책에 좀 재밌으라고 써놨는 건데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참 그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우리 건설사에서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게 1, 2년 못 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고사가 되면은 하자 보수를 해서 다시 심어 놔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죽은 나무랑 똑같은 걸 갖다 심어 놓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웬만한 건설사들은 더 얇은 거를 갖다 심는다는 거죠. 소나무 같은 경우만 해도 50알과 40알,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요. 50cm와 40cm짜리의 가격은 거의 2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0알 뽑고 40알 갖다 심어도 모릅니다. 자로 가서 이렇게 재봐야 돼요. 그 재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근데 가격차가 사실 얼마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가격차가 나무가 얼마 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이제 장송 같은 경우랑 이 조경송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잖아요. 장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00만 원까지 가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1,000만 원인가 보다. 근데 1,000만 원짜리가 뽑혔으면 1,000만 원짜리 갖다 심어놨는데 거기다 500만 원짜리 갖다 심어놔도 아무도 몰라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입대위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얘기인데 우리 통신회사들 그 중계기 아파트에다 많이 설치하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통신회사 중계기 설치하면 돈을 우리가 내야 될까 받아야 될까 여쭤보면 반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반은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에 내야 된다. 아 그래? 내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긴 한데 또 나의 장소를 가지고 나 전화 잘 터지게 해주는데 뭔가 설치하면 설치 비용 그게 같은 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전파 같은 게 많아져가지고서 사실 보건에 안 좋거든요. 아 그렇겠네. 혐오 시설이에요. 그럼 돈 받아야죠. 자 그러면 정답은? 네, 아파트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아요?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요. 아파트에서 임대 장소 임대를 해준 거고 그거는 그 우리나라 3대 통신사들의 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돈 받으면 우리한테 나눠주나? 아파트 사는 잡수익으로 사람. 들어갔죠. 잡수익으로 들어갔는데 그 잡수익은 결국은 입주민들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지출을 입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에 지출을 하면 입주민 돈이고 엉뚱한 데 가면은 놈만 돈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요즘에 그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그 띄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통신사한테 중계기 띄어가라고. 그러니까 통신사가 띄어간데도 몇 군데 봤어요. 그러면 저만 해도 네. 우리 집에다 달겠다 그러면은 근데 차라리 돈을 내더라도 떼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 놓지 말고. 근데 떼가게 되면은 그 전화를 한 5,000통 받게 됩니다. 그 통신사가 안 터지니까. 그리고 다 해지해 버려요. 그럼 우리 효딜 씨 그 단지는 얼마를 받아요? 통신. 뭐 저희는 뭐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얼마? 아주 많이라면 네, 더 받습니다. 네. 한 연간에? 3천만 원 받습니다. 연간? 네. 연간? 네. 근데 서울에 금액이 그렇게 큰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진짜로 이 시내 어디 그러면은 3천 갖고 안 되고 그렇겠네. 훨씬 더 커야죠. 그렇네. 비교해도 하여튼 저희는 3사 합쳐서 뭐 K4, L4, S4 예. 3사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뭐 똑같이 이 3사가 다 붙어 다니잖아요. 뭐 안 터지는 데 없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 합계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도 받고요.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나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모르시죠. 근데 이제 관리소장님 같은 분들은 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이런 걸로도 아파트 수익을 늘려가지고 그 생긴 수익으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자, 우리 그 나는 꼽살이다 호미 18회 지금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우리 김효한 씨가 쓴 책을 보면은 아파트 상가나 부대 시설 쪽에 비리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뭐 상가보다도요. 그 이제 아파트에는 그 의무적으로 그 구비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브로커들이 많이 장난을 치는 업종이에요. 전문직 브로커. 네. 그러니까 뭐 브로커라 하면은 뭐 간단하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원장에게 얼마를 내면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닥 권리금이라든가 원칙적으로 시설 권리금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상에 학부모들 과반수의 그 동의가 있지 않으면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갑니다. 이런 데가 없잖아요. 다른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각 뭐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되면은 재계약해야 되고. 근데 아파트는 어찌 보면은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장소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낄 수 있는 거고요. 뭐 통상 돌아다니는 금액도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10억, 100억, 1, 2, 3 어디예요? 노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억은 아닌가 보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요. 네.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요. 예. 이 사람 참 어떻게 당신 뭐야 정체가. 지금 우리가 1, 2부로 쪼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나요?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고 뭐도 못해요. 실패합니다. 네. 항의 전화 다 받으세요 혼자. 혼자 다 받아야 돼. 뭐 주진우 등 각자 알아서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만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부대 시설을 헐값에 주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임대료라든가 정당하게 들어가야 될 비용 이외의 비용을 주고 들어왔으면 어디선가 빼내야 되잖아요.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요. 부녀회나 노인회 같은 데는 어때요? 그 회가 잘 결성이 돼 있고 힘이 좀 세고 뭐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는. 위헌 발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힘이 세시잖아. 네. 뭐 저희 와이프도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여자들이 세져요. 네, 부녀회분들은 힘이 세세요, 진짜로. 근데 뭐 일부 아파트에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부녀회랑 노인회가 만약에 부패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요런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하는데 이제 자생단체는 기본적으로 입대위에서 인정을 해줘야 공식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입대위란? 그 동대표들이 모여 있는 걸 입대위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일부 못 들으신 입주자 대표회의의 준말이고요. 근데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그 각종 이권이라든가 업체 선정 힘이 세.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왜 이러냐면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투표 권한이 있죠. 인당 한 명씩.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무리론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 잘못 보이면 지금 이 투표 권한이라는 건 정치인들의 투표권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 아파트 내부에서 동대표들을 투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동대표 투표 권한이구나. 부녀회가 50명이 모여 있으면 50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나마 관심이 있는 게 무슨 회인데 부녀회에서 50표, 노인회에서 50표 그러면 누구든지 회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러네. 동대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눈치를 보는 아파트들이 생길 거고요.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고 해달라는 거 해주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권한이 가고 또 그 위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일부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그 아파트 위에다 설치하면서 이제 3사에서 3천만 원 정도 이 아파트의 경우에 받는다. 네. 돈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뭐 재활용 쓰레기 얘기는 뭐예요? 뭐 이거는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우리 분리수거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네. 분리수거를 하면은 돈을 받습니다. 왜냐면 그 쓰레기를 되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대가로 저희가 쓰레기 청소를 해줬으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잘 분리해 줬기 때문에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가져가서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구나. 고물상의 현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꾸로 주고 가는데 요런 금액 여기에 대한 금액을 이제 뭐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암암리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부녀회 비용으로도 쓰고 네. 또 그 돈이 뭐 만내 정내하면서 또 불필요하게 싸움이 나고 심한 데는 노인회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걸 또 노리고. 네. 그래서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노인들한테 공경을 쓰레기를 막 하는 깡통으로 그냥 이런 식이네. 예, 그래요. 오늘 나는 꼼살이다 호미 18회 모르면 털리고 알면 아끼는 아파트 관리비 비밀. 오늘 뭐 효틸 김효한 님이 오셨지만 사실 그 내막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실 제가 원한 거는 효한 씨가 아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선이 언니였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 이 사람이 말이야. 당신 정체가 뭐야? 저는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를 재미있게 봤을 뿐입니다. 문이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띠리가 뭐 자기가 김부선 씨하고 엄청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흥분했었는데 부선이 언니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선띠라. 아니 제가 친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모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니 너? 말죽거리 잔혹사를 감동적으로 봤을 뿐이고요.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쟤는 뭐든지 다 되는 우띠리가 있잖아 지금 우리. 다 지나고 나서 하는. 그러니까 쟤는. 아니 얘기를 하시지. 저기 제가 직접은 저는 딱 2번밖에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을 잘 알아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냐? 연락은 해봤고 우리 선띠리?
사실은 좀 요번 일 터지고 나서 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누구한테? 김부선 씨한테. 왜냐하면 2년 전에 2012년 총선 때 제가 그때 세금혁명당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원 유세랍시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최재천 의원 지역구에 가서 최재천 의원 뭐 지원 유세를 잠깐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역구에 이제 김부선 씨가 사는데 거기 잠깐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인사도 나누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파트 난방비니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 도저히 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때 듣고 근데 뭐 이게 뭐 그 이후에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일 터지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그 일인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분은 계속 이제 싸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뭐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낙검살 작가가 이 갈리비 문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김부선 씨 그때 전화번호 이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연락 드려보자 이런 취지 정도였죠. 그때 도와줬었어야지. 그러니까 오지.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말이야. 지금이라도 뭔가 제대로 개선하면 되죠. 그렇지. 그런 걸 도와줄 아니 그래서 수 있잖아.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간만에 또 이 뭐 영화 작업 제의가 들어갔다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선 대신 효한이가 있잖아요. 저 갈까요? 마치시고 가셔야죠. 여기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지. 그렇죠. 제가 힘들 때 그분이 계속 싸우고 계셨을 때 계속 친구가 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영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좀 이 김부선 씨 취지를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 한번 접촉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한편으로는 그분 입장에서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홀로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 효한 씨를 비롯해서 진짜 뭐 감사드려요. 그렇게 이게 지금 앞에 딱 나서서 무언가를 직장 다니면서 말이야 아파트 관리비 일일이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기 진짜 어려운 거거든. 유사한 사례가 그 노인정에서도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모인 노인들한테 복지 비용 일부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쪽 회장이 그 돈을 가지고 전행을 하는 걸 보면서 노인정의 다른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요르시가 얘기하면 개혁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다가 주먹 다지면서 이빨 빠지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한 곳에 켜켜이 이런 게 지금 쌓여 있을 거예요. 넌 지금 그 누나가 질문 하나 하면 사람이 그 3살 때 가지고 있던 버릇이 80 된다고 바뀔 것 같니? 웬 뜬금없는. 우리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그 애들한테 500원씩 삥 뜯던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꼭 그 노인이 돼도 삥을 뜯더라고. 애들한테. 그게 안 바뀌더라고. 아니 그걸 또 애들한테 삥을 뜯더라고요. 아니 노인들한테 같은 노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껌짝짝 씹으면서 야 1,000원만 내놔봐. 이거 한다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해 효띠리? 저는 뭐 직접 본 게 많은데 본 게 많아. 이게 한 바퀴 순회를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수확을 올리실 수 있거든요. 거봐. 한 바퀴 순회를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아니요.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식당들, 뭐 각종 상가 시설, 노인회 빵빵빵님 떴다 하면은 그냥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래. 안 그러면은 아무도 못 가는. 내가 거기 가다 걸리기만 해봐. 그렇지. 내 집 가서 들어놓을 거야. 그렇지. 진짜 와서 들어놓으면 골치 아프거든.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그 제일 무서운 거는 목욕탕에 똥을 싸고 가는 거야. 아니 그 목욕탕에 그런 사례가 있다잖아. 아침에 목욕탕 하는데 일찍 첫 손님으로 가서 깨끗한 물 크게 받아놓는데 거기다. 몇 시간 전까지 제주도의 푸른 공기 마시면서 참 정신을 해맑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부선 열사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은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무슨 내용을 할까는 지금 이제 논의를 막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사건이니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아파트도 관리비 이상한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일단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증거를 잡아야 할 거고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의 뭐 이런 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쉽지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입대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돼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그런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은 작지만 한번 부딪혀 볼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딪히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부딪힐 만큼의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많지가 않죠. 무관심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감별법 같은 거 없을까? 어떤 분이 소셜 네트워크에 쓰신 글을 봤는데 우리 아파트에 김부서 씨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우리 아파트 둘이서 다 뜯어 고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글을 절절하게 쓰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부서 씨의 행동이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네. 맞아.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김부선 씨를 매도하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김부선 씨도 난방비 안 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김부선 씨가 딱 한 번인데 열량계가 고장 나서 이거 알고 바로 잡았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종편 같은 데서 보니까 이걸 또 물고 늘어지고 전직 기자인 우리 선띠리가 보기에는 어때? 이런 거 호재나? 호재나? 난방 열사인 김부선 씨도 난방비를 안 냈대더라. 그러니까 뭐 이제 전형적인 그런 흠집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사실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누님 아까 설명했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세금혁명당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세금혁명당 대표인데 세금 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주민세를 제가 못 냈더라고. 옮기면서 이제 주소를 제때 이전을 안 해놨더니 그게 온 걸 몰랐던 거예요. 너 적십자 회비는 내니? 그거 또 적십자사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 내라 말이야. 아니 저는 쭉 냈는데 올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서 이번 내지 말자고 하려고 딱 우리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터진 거예요. 아니 최근 한 3, 4년은 모를까. 그전에는 저도 쭉 내긴 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였냐 이거. 세금 혁명.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란기 문제든 해서 못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정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인데 그걸 집어서 그 사람의 이제 이 신뢰를 떨어뜨린 거죠. 약자 때리기지 기득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 내부 고발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흠집을 파내서 마치 이 사람의 이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법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 우리 선띠가 얘기하는데 우리 효띠 씨가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꽉 물었어. 그동안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떤 그 루머에 시달렸는지. 네.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방금 한 행동은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고요. 그래. 입술이 말라서 그랬구나. 네. 미안해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상처내기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 먹힙니다. 뭐 맞건 틀리건 루머 퍼지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렇죠. 한 방 그냥. 네. 맞건 틀리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에서 벗어난 루머라도 일단 퍼지면 괴롭거든요. 애들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뭐 그랬다며 뭐 이러면은 저는 뭐 와이프가 집 나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러니까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보름 동안 와이프 손잡고 이렇게 계속 산책했어요. 일부러. 네. 잘했네. 우리 와이프 맞다. 그리고 뭐 또 저게 또 와이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좀 많이 이뻐가지고 금방 확인이 됩니다. 진짜. 아니 제가 아까 저 일부에서
광고주 모델 따위를 건설사 모델 따위를 와이프한테 비교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구나. 아내가 안 돼. 단돌이 치고 가는 겁니다. 이건 평생 가는 거요. 그래요. 뭐 그런 거 기본에 어디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런 뭐 게 한몫 있겠구나. 차리려고 한다. 뭐 저 집 공짜로 들어왔다. 뭐 검찰에 지금 고발 중이다. 뭐 되지도 않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그러면 정치 컨설턴트한테 제가 몇 번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의 언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보니까 보수 쪽은 감성의 언어를 쓰더라고요. 짝칠하고 선동하고 근데 이거 우리도 좀 해야 돼요, 사실. 이성적으로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가 이상하다. 요거 우리 효딜 씨는 언제 알았지? 저희는 관리비가 이상한 적은 없었고요. 문제점. 예. 근데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업체, 도급 업체들 선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고요. 아니 우리 저 우띠리처럼 네. 우리 2층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쓰는데 왜 엘리베이터 비가 나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근본적으로 살펴봤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리더를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요. 내가 리더인 이상 하나씩 파보겠다.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뒤가 구린 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가만히 안 있던 얘기 막 지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경찰 고발에 뭐 명예훼손 고발 뭐 성립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빨간 줄 안 그어져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회의해버리고 막 이런. 네, 그러기도 합니다. 하고 회의하고 시간 변경해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제가 5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회장 직무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20만 원씩 월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걸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아파트 내부적으로 저를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안 주게 막아놨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본인이 쥐고 안 내놓으면 못 받는 거죠. 그렇지. 통장을 쥐고 있다는 걸 총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요. 뭐.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효딜 씨가 입대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아예 그냥 네. 들어가 버렸구나. 네, 들어갔죠. 아니 뭐 지금 무슨? 아니 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줄 알았어. 각기. 그거는 근데 지금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예, 직무정지. 들어갔구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뭐에 뭐 거의 멱살잡이까지 뭐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끝에 누가 더 고래심줄이냐 싸움으로 바뀌거든요. 예, 저도 뭐 어머님 닮아서 한 고래심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까지도 가고 경찰서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경찰한테 전화가 이제 주로 오죠.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는데. 그랬구나. 예, 고소를 당하셨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선에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치진 않았어요? 많이 지치는 일이에요. 근데 지치는 어떻게 일이고. 견뎌나가고 있어요? 저는 제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운명. 예.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위에서는 좀 처음에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명 안다 그러면 10명이 다 말렸습니다.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주위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쨌거나 직장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와서 남들 쉬어야 되는 시간에 또 이제 아파트 안팎의 일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분들이 되게 막 좋은 뜻으로만 뭉쳐져 있는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니까. 사실 뭐 내부의 적들도 엑스맨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 아까 멱살잡이도 해야 되고 정말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뭐 온갖 이제 뭐 간청에 호소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런 게 또 잘 안 먹히거든요. 뭐 행정기관들 뭐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사람들 어쨌거나 설득해서 계속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간의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도 들고 직장 다니는 거에까지 뭐 좀 이렇게 손 뻗치거나 그런 어떤 일은 없었어요? 네, 뭐 감사실로는 전화 몇 통 받아봤고요. 뭐 지금이야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한 이후에 저를 조사할 것 같은 분들한테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야지. 예. 책이 좋구나. 그래. 이상한 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책이. 고소고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용띠리 아니겠습니까? 용띠리도 너 지금 몇 건이 걸려 있냐? 그런 고소고발. 현재는 고소고발된 것 중에 뭐 저도 모르게 고소고발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주옥순 여사를 비롯해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에 그 애비나 딸이나 그런 말했다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원지검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난 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근데 검사가 나올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간이 크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영장 나와 그러다. 아니 뭐 잡혀 들어가면 좋지 뭐. 가문의 영광이 우리 조합원이 한 100명은 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야, 조합원 100명은 너무 조합원 슬프다. 한 배가를 위해서 저는 1000명은 늘어야지. 사형 선고면 한 100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경찰서 불려가고 뭐 검찰에서 전화 오고 뭐 법원 가야 되고 비싼 돈 주고 이거 변호사 선생님들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질어질하고 겁먹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 때 거기가 세명할 뭐 의무가 없어요. 뭐 결국 법정까지 가겠죠.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좀 귀찮더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물론 체포당하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나나 감수하겠구나. 뭐 딴 분들은 그걸 조언이라고 하냐? 검찰에 나가셔가지고 최소한 묵비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징역 갈 거 벌금 가고 벌금 갈 거 무죄 갑니다. 얘네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벌금은 안 된다. 징역이고 징역 갈 거면 사형을 받자. 뭔 소리라는지 이제는 진짜. 조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다음에서 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뉴스 펀딩이라고. 근데 저도 이제 뭐 그거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지나갔는데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딱 한마디를 썼는데 뭐 글을 쓴 모양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9건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소송 대응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뭐 저 도움을 좀 받는 모양인데 참 짠하더만요. 그 표현인데. 네.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비리하고 부패가 있고 부패 온상인 입대의하고 맞서 싸우는 게 정말 힘든데 진짜 부패한 지자체, 부패한 정부 뭐 이런 데랑 맞서 싸우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 문제를 바로잡고 좋은 아파트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가 우리 효딜님 네.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싸우다가. 사실 좋은 뜻으로 나오셨다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뭐 그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안 나서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행동을 하신 거니까. 근데 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거를 내놓는다는 게 저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해보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뭐 없는 시간은 결국 잠을 줄여서 보충할 수밖에 없고 뭐 부족한 지식은 그 시간에 무슨 뭐 진짜 공부하듯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뭐 예. 제가 작년에 그 아파트에서 살아남기란 책을 올해의 책을 선정한 이유가 한 이만큼 쌓아놓고 봤는데요. 막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하자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책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것에 관한 책이라서 이런 책에다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선정을 했었죠. 그래 오띠리가 얘기한 김에 너 파리 10대학 나왔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프랑스 아파트 많잖아. 근데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파트라는 데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거주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싸게 하게 돼 있고 수많은 보조금 자체가 이미 들어가서 관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높이 지어서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파리 안에는 걔네식으로 6층, 우리 식으로 7층 이상을 지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미 다 관리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그걸 장난칠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 같은 거를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니까 좀 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고민 중인데요. 고민. 이게 관리 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자치를 늘리는 건지 그 큰 방향에서 아직 저희가 지금 토론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 원안 정도는 만들어서 사회적 논의에 붙이려고 해요. 선띠리는 어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풀 수 있는 뭐 한 방에 풀 수 있는 묘책이 있는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사실은 이런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게 수십 년 됐고 특히 일기 신도시들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질 때 그때부터 뭐 입주자 대표회의들 농간 장난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와서 그때도 뭐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이런 것들 생기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씩 그때뿐이고 계속 이제 이런 부정 비리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뭐 이 관련한 이권단체들 쪽의 입장은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권한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렀다. 처벌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냥 과태료 수준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 법적으로 거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실제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사실 뭐 범죄 또는 부패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해석들이 잘 없죠. 여기도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효띠님이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거꾸로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우리가 예외적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의 문제고 우리 바로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 관리비 얼마를 아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관심 예외적으로 있는가. 생각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바쁘다는 것이고 아파트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냥 뭐 사는 공간이고 이게 집값이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 뭐 관리비 평소에 생활할 때는 사실 다들 불편해하면서도 잘 안 건드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도 사실 뭐 충분한 건 아닌데 아까 아파트에 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뭐 빌라 단지이니까 사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내거든요. 근데 처음 이사 갔더니 이게 새콤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새콤달콤. 아니 그러니까 달콤? 그래요. 이제 사설 경비업체. 이제 이게 보니까 관리비에 자동으로 포함돼서 4만 원 얼마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여기 오긴 했으나 제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한 적도 없고 우리는 사설 경비업체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내겠다 그랬더니 이게 단지 전체로 했기 때문에 싸게 뭐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다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의의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자유의지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꼬박꼬박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안 내겠다고 했고 결국 이제 버텨서 사실 안 내게는 됐는데
이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새로 이사 오면 그냥 자동 승계하듯이 그냥 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 주변에 그냥 차라리 이 돈을 후원하고 말지 그 삼성 계열사를 먹여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아까 뭐 우뚜리 형님도 그렇지만 하나씩 따지고 들면 사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고칠 수 있고 조금씩 그 새는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말이 길어질까 싶어서 좀 겁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기관에서요 정말 관심 있으면 회원님 같은 분들을요. 직업적으로 키우면 돼요. 뭐냐면 이게 아파트 자체에서 그 이렇게 자생적인 어떤 뭐 투사 또는 뭐 운동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 동산 뭐 이런 단위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나 부정과 관련해서 계속 그 주민들하고 같이 모니터. 상의하면서 노하우도 알려주는 서로. 엄부즈맨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제대로 만들어서. 그러네.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충분히 주민들이 바빠서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도와주면서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걸 좀 만들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띠리 형님이 들어간 민주당에서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려나? 아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에 이거를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게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의 진짜 지사적인 열정과 희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정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누나는 시골 내려와서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살아보니까 10년 살았는데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금의 어떤 내가 조금 이런 좋은 공기와 좋은 자연에서 좀 살아야겠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러야겠다. 조금만 노력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 살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좀 탈피할 방법은 없을까? 이제 점점 제 아내가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디 좀 조용한 시골로 가서 단독주택에 살면 어떻겠냐 했더니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우선 첫 번째 주변에 생필품 살 곳이 없다. 또 하나 병원이 없다. 애들이 밤에 아프면 대책 없다. 그리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방비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원주택 생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이렇게 전원주택 살아보면요. 뭐 불편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관리도 힘들고 뭐 이 병원이 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난방비는 겨울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안 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에 사실은 아파트보다 더 넓은 평수의 전원주택에 뭐 2층짜리도 살아보고 뭐 그랬는데 해보면 실제로 1년 내내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오히려 전원주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여름에는 뭐 난방비 난방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절로 시원해서 문을 양쪽으로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해서 선풍기나 에어컨 한 번도 틀은 적이 없고 뭐 그런 면에서 그럴 테고 병원 글쎄 아이들 우리 동네 와서 3살, 2살, 1살 뭐 초등학생들 키우는 젊은 부부들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다. 뭐 병원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 20분?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병원 다 있고 그래서 도심에서 아마 병원 가는 그 시간 트래픽 걸리면 뭐 장난 아닐 텐데 시골은 길이 트래픽이 없으니까 막히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오히려 좀 노력을 좀 한번 해보는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글쎄 점점 아파트 안 살아보니까 넓은 데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도 아파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땅이 좁아서 그런지 좁은 면적 안에 아파트를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막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쪽 집에서 침 뱉으면 저쪽 집 창에 붙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정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동간거리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 경사하면 경사각도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제들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효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건 좀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이런 정책 도입하면 어떨까? 뭐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좀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아까 선뜰님도 옴부드스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거를 찾아도 딱히 이것이다라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단체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거의 무슨 법인 것 마냥 믿고 따르는데 그 유권 해석조차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또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구청도 많이 가고 시청도 많이 가게 됩니다. 제발 좀 공부를 하고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보직을 뭐 여기를 2년만 채우고 빨리 가자라는 의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알려드리러 그런 곳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정리를 잘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잘 아는 분들로 어떤 극단적으로는 형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차라리 그런 조직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싸우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 새누리당식으로 하면은 국가 사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수사권을 가지면 지금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러니까 잘못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고 관리사무소가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까지도 본인들이 다 내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부기관 단체에서 태클 하나 걸질 못하죠. 결국 고발로 가야 됩니다. 고발로 가야 와가지고 왜 이랬어라고 물어나 보지. 그러니까 정해진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쪼록 이번 그 김부선 시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좀 눈을 뜨시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아파트 이상하네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일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래요. 오늘 누나는 남방열사 별명까지 얻은 김부선 씨의 얘기 중에서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경했던 교사들, 어느 회사의 높은 간부, 공무원들 누구라고 딱 들으면 아는 이름.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난방비 몇 년씩 안 낸 도둑들인 거예요. 저는 그런 추악한 두 가지 얼굴을 볼 때 배우로서 경악과 상실을 느끼면서도 언젠가는 저런 악마적인 모습을 필름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을 때는 재밌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옛날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웃 사촌 이런 말처럼 이웃들이 참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파트 시대가 되면서 이웃 사이 뭐 이런 관계들 삭막해지고 심지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웃을 등쳐먹는 그런 비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우리 주위의 작은 사회, 작은 경제부터 바로잡고 고치려는 노력. 오늘 들으셨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효환 씨, 효딜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풀뿌리 수준의 사회, 풀뿌리 경제 요거 바로잡는 게 더 밝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위의 소소한 문제, 소소한 비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꿔보려는 노력에 나서주시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아파트 비리와 끈질기게 맞서 싸우는 투사 아닌 투사가 된 우리 효딜 김효한 씨 모시고 띨띨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 예. 저 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예, 평소에 좋아하던 띨띨한 분들하고 예, 같이 앉아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출연료 못 드리는 저희가 죄송하죠. 저도 사실 김부선 씨보다 효한 씨가 더 좋았어요. 사랑해요. 네, 효한 씨. 감사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누님 너무 친절하다. 아니 나 후환을 없게 하려고 그랬어. 두려워서. 근데 늦었대잖아. 출연료 얘기도 오기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 그래요. 어쩐지 열을 내더라고. 출연료 있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근데 저희도 개런티 못 받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도 내 아파트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털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외면하셨던 분들 정신 번쩍 들게 힘 빡 주고 외쳐보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